예, 오늘도 이항영의 뉴욕 앤 서울, 뉴욕 증시 상황들 점검하면서 우리 시장 대응 준비하겠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오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조금 숨고르기였는데요. 뭐 트럼프 대통령 탄핵 얘기 이런 게 뭐 표면상으로 좀 발목을 잡았다 이렇게 나오네요, 뉴스에는요. 네, 맞습니다. 주식 시장에 큰 영향은 사실 없을 거라 그렇겠죠? 보이지만 어찌됐건 뉴스에서 지상파 뉴스나 케이블 뉴스에서 계속 생방송을 많이 때리고요. 지금도 하원에서 공화당, 민주당이 막 열띤 토론하고 있고 잠시 후에 이제 뭐 나오겠지만 이런 것들이 시장이 약간 불안 요인이 합니다만 다만 미리 다시 한번 확인드리지만 미국 역사상으로 연방에서 선출된 뭐 대통령, 부통령, 상원, 하원, 의원 할 것 없이 탄핵이 다 확정된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큰 걱정하실 건 없다라고 일단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 지지하건 안 하건 간에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별로 없다. 계속 서로 논쟁만 있을 뿐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탄핵에 대해서 국민들이 찬반이 있지만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압도적으로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거 이것도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시장은 어찌되었건 6일 만에 숨고르기를 보여줬습니다. 나스닥만은 오늘 25번째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지만 막판에 S&P 500과 다우지수는 조금 밀리면서 마감는 하루가 되겠고요. 실제로 무역협상 1단계 합의 이후에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 물론 많이 달려왔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정도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MKM 파트너스라든가 이건 아셋 매니지먼트 모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단계 합의의 효과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에이건 에셋 매니지먼트에서는 10년물과 2년물의 금리 차이가 1년 만에 최대 폭으로 다시 확대된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3차례 정도 추세적으로 10년물과 2년물의 금리가 역전된 거 기억하실 것으로 봅니다. 10년물, 2년물 장단기 금리 역전 같고 리세션에 대한 징후. 물론 그 당시에도 바로 리세션 오는 것이 아니라 18개월, 20개월 얘기가 많이 있었지만 어찌됐건 최근에는 10년물이 안정적으로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10년물과 2년물의 금리 격차는 이런 그림을 잘 여러분 보실 기회가 없었는데 격차, 그러니까 10년물, 2년물 금리 차이가 1년 만에 최대치로 다시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제로 다시 좀 회귀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10년물 금리는 아직 연초 대비 아직 많이 낮은 것도 사실이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특징주로 바로 보겠습니다. 페덱스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주당 이익이 2.76달러 대비 2.5달러밖에 안 나왔고요. 매출도 부족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도 전망도 가이던스를 내렸거든요. 그러다 보니 주가가 무려 10%나 떨어졌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에 따른 뉴스 있었지만 아마존과의 파트너십에 대한 어떤 조금 헤어지는 이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고요. 신발 브랜드 중에 하나죠. 스케쳐스 USA가 52주 최고가를 기록했으면 물론이고 4년 내 최고까지 올라갔습니다. 도이치방크에서 매수 의견, 확고한 고객층을 갖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넷플릭스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이틀 연속 반등을 했는데요. 최근 2년간의 해외 시장의 구독자가 증가했다는 것 자체 그에 대한 긍정적 소식이 있었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설문조사 약간 또 부정적인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디즈니 플러스를 구독한 사람을 설문조사해 봤더니 그중에 넷플릭스를 같이 보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7% 정도는 넷플릭스 구독을 끊겠다고 얘기할 거 분명히 악재 인식할 수 있겠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크게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낙폭과대에 따른 인식이 여전히 시장을 좀 앞서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하나 더 좀 여기 빠진 거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시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했고요. 물론 수치 자체가 아주 좋은 건 아닌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회사 CEO가 지금 실적은 전체적으로 올해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다는 것을 뭐 확신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오늘 시간에서 3% 반등했고요. 아마 이런 것들은 오늘 출발하면 어제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의 신고가 행진 이런 거에 대한 좀 하나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습니다. 예. 특징주 봐주셨는데요. 최근에 애플이 계속해서 강세가고 애플 얘기를 꽤 많이 했는데요. 테슬라가 다시 좀 미국 증시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예. 네, 애플은 뭐 사상 최고가 행진인데 오늘 약간 뭐 0.12% 쉬니까요. 네. 그 정도 보셔야 되겠고요. 여하튼 올해의 어떤 뭐랄까요 크게 움직인 주식으로는 테슬라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테슬라 이거 주봉으로 월봉이죠. 월봉으로 보시면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드디어 사상 최고가 2년 만에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올해 한 해만 보면 정확하게 반토막이 났다가 반토막이 난 걸 다시 올라가면 2배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학적으로.
반토막 났다가 2배 올라가면서 지금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네. 정말 희대의 주식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분기에만 60%가 올라갔고요. 3분기에 깜짝 실적 발표한 것이 기폭제가 된 것이 되겠는데요. 부정론자는 여전히 넘쳐납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테슬라의 배터리 분야의 경쟁력만은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장의 본격 생산도 그에 대해서도 설왕설래 많고요. 그러다 보니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현장에 가서 IR 가서 찾아가서 공장에서 지금 잘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진을 찍기도 하고요. 아닌 사람은 아직 이게 테스트 단계 때문에 아직 멀었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11월 이후에 목표 주가만 보더라도요. 평균은 아직까지 $285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 대비 27%고요. 전체 의견은 보유 의견이 되겠고요. 여전히 11월 이후에도 매도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들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 힘이죠. 일론 머스크는 지난번에 엊그저께 말씀드렸다시피 더 버지라는 인터넷 매체에서 최근 10년 인물로 선정했거든요. 그 정도로 여하튼 선호도가 극명히 갈리는 거고 있지만 어찌됐건 기업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에서 답을 찾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특징주 가운데 국내 증시 기업과 연관 지을 만한 기업도 하나 골라주세요. 네, 최근에는 거의 비슷한 기업을 설명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스카이웍스라는 기업을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스카이웍스, 퀄컴, 쿠르보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애플 관련주이자 5G 관련주로 대표적인 것이 되겠고요. 지금 신고가 영역에 다시 바짝 다가서 있습니다. 통신 주파수 반도체 전문 기업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스카이웍스, 퀄컴 다 마찬가지 중국 비중도 높은 기업이자 애플과 친하게 일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G 말이 진짜 많습니다. 진짜 이게 내년에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이 스마트폰 자체가 그렇게 팔릴 게 없다. 그보다는 거기에 소프트웨어다, 하드웨어다 말들은 많은데요. 어찌됐건 관련 주식은 올라가고 있고요. 대한민국에서 역시 5G의 대표주자는 누가 뭐래도 삼성전자가 되겠고요. 그 밖에 부품이라는 것 좀 보면 기관 투자나 외국인 지금 이걸 사고 있는 이 주식을 사고 있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5G 때문에 사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5G 수많은 주식 제가 또 검색해 봤더니 HDS에서 써보면 100개 종목이 넘거든요. 5G 관련 주식. 제가 다시 한번 조언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아는 기업을 사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거는 이제 국내 증시에서 관련주가 많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거죠? 네. 네. 예, 그래서 5G 관련해서는 삼성전기 네. 예, 주목할 기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뉴욕앤서울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